계란은 삶아서도 먹고, 계란찜으로 해서도 먹고, 계란말이, 계란국으로 해서 먹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대한민국 국민 반찬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건강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계란에 도전장을 내미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서로 단백질 함량이 계란보다 높다고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도 쉽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단백질이 많은지 또 얼마나 저렴하면서도 먹기도 쉬운지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고 계란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계란만 먹을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반찬이나 간식으로 만들어 먹으며 단백질 섭취를 보다 맛있게 또 보다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계란을 비롯한 단백질 식품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잘 먹고 더 튼튼해져서 알찬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계란에 도전장을 내민 첫 번째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말 그대로 그리스식 요거트라는 뜻을 가진 발효 유제품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라고 다들 아시죠? 간단히 말해서 그 플레인 요거트에서 물기를 쫙 뺀 것을 그릭 요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 요거트보다 물기가 많이 제거되어 있어서 그 덕분에 영양소가 더 진하게 농축되어 있고 그 결과 단백질 함량은 일반 요거트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일반 요거트는 100g당 3g에서 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릭 요거트에는 8에서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어르신에게 그릭 요거트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거트에 비해 유당 함량이 적어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당이 뭔지 궁금하시죠? 유당은 쉽게 말해서 우유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인데 일부 사람들이 이 당분을 잘 분해하지 못해서 유당이 소화되지 않고 장에 남아 가스가 차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거나 일반 요거트를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이 그릭 요거트는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릭 요거트에는 소화를 돕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어서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는 어르신들에게 너무 중요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와 꿀, 그리고 과일을 넣어서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바나나, 딸기 같은 과일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꿀의 조합으로 포만감이 높아지고 영양가도 풍부한데 꿀이 들어가서 약간의 단맛도 주니 맛이 있어서 자꾸 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칼로리를 줄이고 싶다면 꿀은 한 작은술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그릭 요거트는 꼭 무가당, 무설탕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에 도전장을 내민 두 번째 식품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콩이니까 그냥 일반 콩이라 생각하고 렌틸 콩밥으로 지어 드신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검은 콩처럼 오래 불릴 필요가 없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끓이면 푹 익어 밥으로 해먹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렌틸콩은 고기 못지않게 단백질이 풍부해서 씹기 힘든 고기 대신에 드시기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단백질이나 철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렌틸콩은 이러한 영양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줍니다. 우선 렌틸콩은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노인의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기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특히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근육 감소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렌틸콩은 철분과 엽산이 많아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노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만성 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노년기에 흔한 만성 변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렌틸콩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폴리페놀 등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노년기 대표 질환의 예방에도 아주 좋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단호박 렌틸콩죽 알려드릴게요. 렌틸콩 2큰술과 쌀 4분의 1컵은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불려둡니다. 단호박은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준비해 둡니다. 냄비에 불린 쌀과 렌틸콩, 단호박, 그리고 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 20분에서 30분간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단호박과 렌틸콩이 완전히 익고 죽이 걸쭉해지면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아주 약간만 넣거나 생략해도 좋습니다. 더 고소하게 드시고 싶다면 우유나 두유를 마지막에 약간 넣어 부드럽게 섞어 먹으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렌틸콩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삶거나 익혀서 먹어야 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처음에는 소량씩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에 도전장을 내민 세 번째 식품은 두부입니다. 모두들 두부 좋아하시죠? 우리가 평소 반찬으로 자주 먹는 이 두부는 알고 보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계란은 100g당 단백질이 6.3g인데 두부는 8에서 10g 정도 들어있으니 확실히 두부에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두부의 콩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가 조금 어려운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 심근경색,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먹는 현대인에게 두부는 지방 섭취를 줄이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또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과 칼슘은 뼈 건강에 좋아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노년층이 꾸준히 먹으면 뼈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레시틴과 같은 인지 기능을 돕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기억력 향상 및 치매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하게 되는데 두부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두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두부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중
너무 흔한 두부조림이나 두부 부침이 아닌 조금은 특별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요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깨 두부 수프입니다. 들깨는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하여 관절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좋아서 두부와 들깨가 함께 들어있는 이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수프로 만들어서 입맛이 없을 때나 기력이 없을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두부 반모는 조금 잘게 썰고 채소 육수 1컵을 넣고 마늘도 넣어서 끓여줍니다. 두부가 부드러워지면 들깨가루 3큰술 정도를 풀고 잘 저어줍니다. 우유 또는 두유를 조금 넣고 약불에서 부드럽게 끓인 후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기호에 따라 잘게 썬 부추나 깨를 뿌려 두시면 더 좋습니다. 계란에 도전장을 내민 4번째 식품은 닭가슴살이나 오리가슴살입니다. 둘 다 100g당 약 23에서 25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은 낮아 체중 감량과 근육 생성에 아주 좋습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회복에 뛰어나고 붉은 고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노년층이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70대의 어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단백질 섭취와 걷기 운동을 하며 근육을 조금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하시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닭가슴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브로콜리와 고구마를 곁들인 닭가슴살 구이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무엇보다 손자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라 할머니는 열심히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서는 근육량이 늘었다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닭가슴살 드시며 운동까지 하셨다고요?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는 의사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닭 가슴살을 꾸준히 드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닭가슴살을 이용한 닭가슴살 채소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집에 있는 당근이나 호박,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작게 썰어 살짝 볶아서 준비합니다. 닭가슴살도 익힌 후 잘게 썰어 놓습니다. 밥에 다진 채소들과 다진 닭가슴살을 넣고 참기름, 소금, 깨를 넣어 잘 섞습니다. 한 입 크기의 주먹밥으로 만들거나 김에 돌돌 말아 김말이 주먹밥으로 만들어 입맛 없을 때 한두 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한편 오리 가슴살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기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셀레늄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노화 방지와 면역 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오리를 온열성 식품으로 보며 몸이 차거나 기력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80대 초반의 어느 할아버지가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소고기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영양학 공부를 하면서 할아버지, 오리 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도 많아서 근육 유지에도 좋아요. 소금 조금만 뿌려서 구워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오리 가슴살을 구워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이거 부드럽고 담백하니 좋구나 하시면서 그 이후부터는 오리고기를 자주 드셨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기력 회복에도 좋은
오리 가슴살 들깨 미역국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오리 가슴살은 지방이 많은 껍질은 제거하고 꼭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삶은 후 결 방향대로 찢어서 질기지 않게 준비합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미역과 마늘을 먼저 볶다가 찢은 오리 가슴살을 넣고 다시 한번 볶습니다. 그 다음 물을 붓고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고 10분 이상 약불로 끓인 후 국간장으로 간을 조절하면 완성입니다. 들깨의 고소함과 오리의 감칠맛이 더해져서 위에는 부담이 적고 따뜻한 고단백 미역국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계란보다 단백질도 많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들입니다. 모두 다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니 계란만 드시지 마시고 식사 때마다 번갈아 가며 조금씩 챙겨 드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항상 새롭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